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일사 연대 수시 기출이지. 그러니까 원래 연대 어렵기로 굉장히 너희들 다 알고 있을 거야. 했을 때 연대를 어떻게 풀면 더 효과지고 정확하고 교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듣기를 바래. 그리고 바로 전에 한 것처럼 뭐지? 전체 주제가 윤리 안에서의 공감이라고. 그러니까 윤리 안에서의 공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좋겠지. 그리고 주제 강의를 듣지 못한 학생들은 연대의 논지는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읽어야 하고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문제부터 봐야 되겠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문제지. 문제에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게 뭐지? 하나하나 다 씹어 먹을 정도로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야. 문제 봅시다. 공감의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줬어. 뭐? 공감이래. 공감. 그럼 왜 대체 생각해야 돼? 왜 대체 공감을 해야 되지? 공감이 뭐지? 공감을 하면 어떤 게 좋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감의 개념을 실마리를 삼아서 재심은 가나다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교수님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읽지 마. 다른 개소리 하지 말고 가나다를 읽을 때 뭘로만 읽어? 공감으로만 읽어. 이거지. 가의 아이만 및 나의 시적화제의 태도와 비교하여. 굉장히 이거 의견이 분분한데 밋이잖아. 밋. 그러면 가와 나와 비교하여 대비 다의 아킬레우스가 리카온에 대하는 태도. 그러면 다에 누가 나온다는 거야? 등장인물이 아킬레우스와 리카온이야. 그러면 가에도 누구와 누가 나올 거고 나에도 누구와 누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여기 아킬레우스가 리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 그럼 여기에 누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아킬레스와 리카오네가 나와. 그러면 가에도 누구와 누가 나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면서 가장 두드러진 점, 태도의 그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거와 비교하여 얘의 두드러진 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차이를 찾으라는 거지. 그치? 얘의 차이. 근데 생각해보면 차이는 뭘 전제로 해? 공통점을 전제로 해. 그냥 공통적인 어떤 기준 없이 차이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공차 한번 찾아봐 이런 뜻이야. 근데 어디에 더 주안을 둬서? 그렇지. 차이에 주안을 줘서. 근데 공통점은 뭐야? 전체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공감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가와 나, 다의 차이를 한번 고민해봐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뭐야? 근거 제시해야 돼. 이해했니?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준 거라고. 그냥 굉장히 러프하고 너희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하겠어? 공감의 개념을 통해서 가나다를 비교해봐. 3자 비교야. 그치? 그랬을 때 너희들 스스로 가와 공통점이 있는 게 나와 단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대비하면서 읽어야 되거든. 근데 교수님이 그 뒤에 논제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걸 2시간 동안 2000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어느 정도의 기를 주신 거야. 맨 밑바탕에는 공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와 나가 좀 공통점이 있고 그와 대비되게 다가 차이가 있을 거야. 그거 한번 찾아봐. 물론 가와 나도 분명히 뭐가 있어?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도 찾아야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줬어. 공감. 그치? 이거는 본래 굉장히 타자의라고 했어. 그치? 아킬레우스가 리카온에 대해 보이는 얘가 그럼 누구야? 리카온이 타자라고. 얘는 당사자겠지. 주체가 되는 거야. 주체고 얘는 상대가 되는 거야. 즉 주체가 상대, 타자에게 보이는 태도란 말이야. 그럼 가와 나도 주체와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읽고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누구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기 것으로. 그럼 너희들이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리카온의 감정이나 상태를 아킬레우스가
받아들였는지 여부까지 가야 돼. 그럼 당연히 가와 나도 그렇게 읽어야 되겠지. 주체가 대상의 상태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였나? 를 갖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제시문 가와 나를 무작정 읽으면 안 돼. 가는 대화체고 나는 시고 막 다는 소설이고 막 이렇다고. 가나다가 다 비문학이 아니라 뭐야? 라까지 다 어떤 그치 문화 뭐 소설, 뭐 수필,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랬을 때 그래서 대학이 연대에서 너희들한테 엄청나게 논제를 길게 준 거야. 다른 삽질하지 말고 다른 개소리 하지 말고 그 범위를 좁혀 이렇게. 그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고 가야 되는 건 뭐지? 주체가 타자, 대상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였나? 를 중점적으로 읽고 가와 나가 그랬는지 다에 두드러진 태도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거지, 이거. 공감의 개념을 실마리를 삼으라 그랬어. 공감의 개념을 실마리를 삼지 못하면 완전 삽질되는데 공감이 뭐냐고.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야. 타자, 주체가 대상,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였는지 여부가 공감의 개념이야. 그랬을 때 가나, 다의 차이가 뭔지야. 분명히 100%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못했다가 나올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 그 다음에 공감.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공감을 해야 어때? 타자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지. 이해해야 어떻게 돼? 너와 나 같이 잘 살겠지. 그렇지 않아? 바로 뒤에 나온다고. 문제 2번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문제 1번 읽고 문제 2를 바로 풀었다. 이건 뭐야? 나 삽질할 거야. 나 떨어질 거야.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뭐야? 논제와 논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2번을 풀기 위한 전초전이 1번이라고. 그래서 1번을 잘 풀고 와야 2번을 버무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2번까지 내가 가야 할 종착지가 어딘지 확인하고 뛰는 거야. 물론 고대 같은 경우는 어때? 1번, 2번 구분하지 않지. 그냥 이제 뭐에 대해서 제시문대로 활용해서 뭐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이렇게 딱 논제가 굉장히 러프하고 그러니까 범위를 확 준다고. 넓게 준다고. 그에 반면 연대 같은 경우는 범위를 어때? 확 좁게 주고 길을 너희들한테 많은 걸 알려준다고. 그랬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 주체가 나왔잖아. 왜? 여기 타자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어때? 주체가 공감을 한다는 건 뭐야? 상대의 감정이나 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니? 상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폭력이 줄어드는 거지. 여기에 이미 스토리가 다 있다고. 그치?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치? 왜?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항상 인지를 해야 어때? 갈등이나 폭력이 줄어든다고. 그치? 그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과정에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 공감을 할 때 어때? 타자의 상태를 공감을 할 때. 상상을 할 때지. 여기서 공감이 아니라 상상으로 범위를 좁혀야지. 타자의 상태를 내가 상상을 할 때 어때? 폭력이 줄어들어. 그것이 진정한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연대 교수님이. 그래서 가야 할 길, 종착지는 이미 얘기하셨어. 그래서 모두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근데 여기에서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1번에서 여기에 수준 어떤 공감의 개념을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이 공감과 이 뒤에서의 공감은 어때? 같은 개념이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제시문 라의 사례로 활용하시오. 결국 뭐야? 비문학이 아니라 다 사례, 문학이고 뭐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어려웠었지. 하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야. 이걸 통해서 한번 너희들이 내가 진정한 공감을 하고 있나? 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것 같아. 선생님도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그래, 난 널 공감은 해. 너의 상황은 이해는 해. 근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나를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좀 반성하는, 그러니까 논술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반추하고
나를 반성하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논술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 어쨌든 간에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매력이든 물론 진짜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자, 봅시다. 기억을 한번 해보자. 이거 놓치면 안 돼,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논제야. 왜? 논제에 많은 힌트를 주고 있거든. 교수님이 딴 데로 가지 말라고 논제에 많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논제는 뭐야? 연결되어 있어.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대 문제는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고 이대도 마찬가지고 성대도 마찬가지야. 연대의 그러니까 논제의 어떤 연결성을 고려하고 논제 1이 스타트고 문제 2가 뭐야? 논제 2가 종착지야. 그래서 스타트를 잘 끊어야 돼. 그렇지만 역으로 종착지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스타트를 끊어야 되겠지. 이렇듯 논제 1은 이를 풀기 위한 어떤 존재야. 논제가 논의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논제 1은 뭐야? 과정 스타트라는 거지. 이거 놓치면 안 돼. 선생님이 현강에서도 그리고 너희들 글 쓰고 어떤 채점하거나 첨삭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논제 간의 연결성, 재심 간의 연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단편적이고 미시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삽질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격해야 되라고 하면 또 사람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디에 종착지를 들 것인가에 따라서 어때? 내가 스피드라든가 정확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지. 그리고 어떤 스타트를 어디서 끊어야 될 것인가. 이게 똑같아. 주제 강의라고 한다면 종착지가 어디야? 주제고. 그치? 그래서 내가 뭘 타고 갈 거야가 유형이라고. 그렇다면 대학의 기출문제는 뭐야? 조금 더 정확한, 그러니까 대학마다 중요시 여기는 거, 논의점. 논의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추론이다라고 하는 걸. 그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유형으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걸 좋아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기출, 대학 기출 문제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제와 유형과 그 대학 기출 문제를 세트로 너희들이 풀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어쨌든 기억 반드시 합시다. 그 다음에 논제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라고 하거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에 윤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공감을 그치 문제에서 냈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입체적으로 봐야 돼. 가와나와 다가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으면 너희들 머릿속에 딱 떠올려. 가나 대 다. 요 상태에서 가와 나도 뭐가 있을 것이다? 공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그치? 그동안 연대에 3자 비교를 충분하게 연습해 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럼 이때 이게 과연 3자 비교인가?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3자 비교 맞잖아. 가나 대 다고 당연히 가와나도 차이가 있으니까 미세한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가와나를 분리해서 줬지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라고 그치 두 제시문을 주지는 않았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가와나의 차이는 뭐지? 이런 것도 가져가야 돼. 물론 논제에서 다의 차이를 주목하라고 했지만 요것도 차이를 찾아내야 어때? 천자라고 하는 것을 그치 채워나갈 수 있어. 천자가 굉장히 짧은 글일 수도 있지만 너희들한테 굉장히 긴 글이라고. 그러면 요런 것들의 차이도 주목하면서 써야 뭐 몇 자를 채울 수 있어? 1000자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논제에 의해서 상상 주체 폭력이라는 어휘를 준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잘못 풀까봐 그러니까 개소리하지 말고 요것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힌트를 줄 거니까 그 힌트를 잘 받아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상상 주체 폭력 요 관계가 뭐지? 그럼 스토리를 생각해봐. 분명히 논제 1에서 타자 그럼 뭐야? 주체와 대상 이게 상태와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상상. 그럼 당연히 뭐가 줄어들어? 폭력. 이렇게 가는 어떤 스토리를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 가다라의 관계는 뭐지? 분명히 아까 어떻게 했어? 가와 다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 라는 또 뭐야? 이런 식으로 읽어내야 돼. 가다와 라의 차이는 또 뭐지? 라고 하는 것. 읽을 때 너희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공차가 뭐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제시문이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가다 라의 관계는 뭐야?
각제시문을 비교하려는 시도를 하자. 비교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비교해야 돼.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강동원과 소지섭 둘 다 잘생겼어. 그치? 공통점 둘 다 잘생겼어. 하지만 둘 간의 차이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찾는다고. 그치? 둘 간의 차이.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치? 이런 식으로 각제시문에 비교를 하려고 해. 강동원과 소지섭의 차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다대 아는 차이가 뭐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주의하자. 그치? 공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진 이유가 뭘까? 그 정의를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누가 하고 싶은 말이야?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야. 전체 흐름을 놓치지 말자라고 했는데 봅시다. 요 흐름, 이 틀은 지켜야 돼. 전체 주제가 뭐지? 주제 강의를 했어. 윤리적 판단 안에서의 공감. 그치? 제시문의 관계가 뭐지? 그치? 이 문제의식이 뭐야? 출제도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읽어내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답의 질, 깊이가 굉장히 달라. 전체 주제가 공감인데 제시문의 관계가 가나 대 다? 이 상태에서 라는 뭐야? 이 문제의식이 뭐지? 뭐 때문에 이 문제를 냈지? 출제도가 뭐지? 를 고민하면서 쓰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는 밋밋한 글이냐 다이나믹하고 날카로운 글이냐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읽고 싶게 만들어지거든. 특히 요즘 추세의 고대 같은 경우는 어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문제식이 뭐지? 이 문제 왜 냈지? 이런 것들을 논제에서 주는 학교가 사실은 성대지. 성대에서 잘 읽어보면 요 파트가 문제식이고 출제도가 뭐구나 이런 식으로 주거든. 연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주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지 않아. 그러니까 확 펼쳐놓고 너희들이 뭘 만들어야 돼? 문제식과 출제들을 막 글 속에 담아내야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자, 제시문을 한번 봅시다. 중요한 파트를 갖고 왔는데 이 아이만과 누구의지? 아이만과 유태인이 나오지. 그치? 아이만과 유태인이 나와. 주체가 누구야? 그치? 아이만이야. 대상, 타자가 누구야? 유태인이야. 근데 머릿속에 가져가야 될 거는 뭐야? 우리 아까 외웠지? 공감의 정의를 내려준 이유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어때? 공감의 정의가 뭐였지?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뭐 하기 때문이야?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럼 아이만이 타자인 유태인의 상태나 감정을 받아들였나 받아들이지 않았냐가 포인트라고. 그걸 갖고 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잘못 읽어내서 계속 같은 말이야. 한번 아이만이 뭐라고 했는지 보자. 유태인 어떻게 했어? 학살하는데 가담한 거잖아. 아이만이. 그치?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 폭력이 일어난 거잖아. 어떤 폭력? 유태인 학살이라고 하는 폭력. 왜? 논제 이번에 어떤 말이 있었으니까? 폭력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이만 잘 들어봐. 저는 약간 똘끼 같아. 단지 국가의 명령. 이 파트에 너희들이 아이만은 국가의 명령에 따랐고 굉장히 노력했고 유태인을 위해서 학교도 져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만이 공감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 이 연대를 풀려고 하는 학생들은 뭐야? 적어도 지금 중경인시 라인에 최저가 나오기 때문에 연대를 준비하는 거잖아. 근데도 그렇게 얘기해. 선생님, 아이만은요, 국가의 명령에 충실한 거예요. 굉장히 노력했어요. 명령 받은 일을 수행한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학교까지 져줬어요. 그러니 공감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대 교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한테 어디다 줬어? 논제에다 줬잖아.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였니? 그럼 그걸로만 읽어야지. 아이만이 유태인의 그치? 그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였는지를 읽어야 되잖아. 아이만의 대사 한번 볼까? 저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저의 임무였고 그 책임을 다해서 저는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했지. 그럼 얘는 얘 나름대로 뭐를 확보한가? 정당성을 확보한 거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야. 얘 정당성의 기준은 뭐였던 거야? 결국 국가의 명령, 책임, 의무였다고. 근데 교수님은 연대 교수님 개소리 하지 마. 유태인 그 대상의 상태나 감정 받아들였니야. 따라서 이 아이만은
그치? 공감했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누가 없었어? 국가만 있었지 누가 없었어? 유태인이 없었잖아. 아이만이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하니까 아이만이 얘기했어. 제가 만약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면 그때는 윤리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얘 오로지 모든 기준은 뭐다? 명령이고 책임이고 의무였다라는 거야. 누가 없어? 타자가 없어. 타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왜 너희들이 잡소리 하는지 아니? 왜 개소리 하는지 알아? 그렇지. 기준을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읽으라고 했으니까, 논제에서. 그래서 타자에 대해서 생각했니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기부터 틀리니까. 어때? 스타트 읽기부터 틀리니까 종착지가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그치? 잘 보이지 않으면.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겼는지를 했어. 포스터 속에 들어앉은 비둘기는 자꾸 겼는지를 했어. 물론 여기 타자가 나와. 비둘기가 나와. 그치? 지금은 비어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펄럭이며 삭고 있을 뿐이야. 나라볼 하늘이 없고 마셔볼 어쩌저쩌고 여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뒤에 나온 거 뭐 어때?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화자와 비둘기가 나오는구나 얘기를 했어. 요 상태에서 이 시에서 계속 얘가 뭐라 그러니 화자가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비둘기를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너 슬프구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비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비둘기에 가 나왔고 비둘기를 공감한 거 아닌가요? 얘 굉장히 비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 시를 쭉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니? 내가 비둘기를 알고 있는데 즉 비둘기의 상태나 감정을 이해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다라는 내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라는 게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걸 찾아야 돼. 즉 비둘기의 상태나 감정을 진짜 이 화자가 받아들였니? 아니면 비둘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해서 나한테 주목했니? 나한테 주목한 거야. 즉 가보다는 나가 조금 더 확장은 했어. 비둘기도 나오고 비둘기를 보려고는 했는데 결국 누구에 주목하는 거야? 나의 감정에 주목하기 때문에 가와 나는 결국은 누가 없는 거야? 타자가 없는 꼴이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재심은 달을 보면 그럼 과연 타자가 나오는지.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리카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아킬레우스와 리카온이라고 하는 논제에서 준 것처럼 드디어 누가 나오기 시작해? 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가와 나는 결국 그 안에는 누가 없는 거야? 타자가 없는 거야. 이렇듯 논제에서 너희들한테 뭘 주고 있어?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지. 봅시다.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고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여신이야. 즉, 그러니까 잘난 체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만큼 나는 굉장히, 그치. 아버지도 훌륭하고, 어머니는 여신이고, 그렇게 혜택받은 나도 말이야. 그랬어. 내 위에 죽음이 있어. 결국은 뭐야? 리카온을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득하고 있는 거야. 리카온이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알아. 그래 나도 너의 마음 상태는 이해했어 라고 하면서 나온대야지. 그러니까 리카온의 대사나 리카온에 대해서 전혀 딱 배제한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알아. 너 지금 끌려와서 죽음에 직면한 너 슬프지? 나도 알긴 해. 근데 말이야 라고 얘기했어. 근데 나의 아버지 굉장히 훌륭하시고 어머니 여신이야. 근데 나도 어때? 죽어야 해. 나도 그런 존재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자 리카온은 무릎과 심장이 풀어져서 잡았던 창을 놓고 두 팔을 벌리며 주저앉았다. 이 말은 뭐야? 그래 오케이 아킬레우스 너의 말 나도 이해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드디어 아킬레우스는 누구를 바라본 거야? 타자인 리카온을 바라보고 그의 감정이나 상태를 뭐 했어? 이해했지. 근데 어떻게 됐어? 리카온 죽음을 면하지 못했어. 결국 뭐가 일어났어? 폭력이 일어난 거야. 잘 봐. 가와 나에 비해서 다가 공감을 더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제시문 A는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시문 다는? 그치? 폭력이
낮다라는 거야. 거기에 주목해야 돼. 그게 몇 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2번으로. 근데 거기까지 우선은 스탑 놓고 가나 대 다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드디어 다에는 누가 나온다? 타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요거에 주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은 제발 상대를 좀 바라봐봐 이런 뜻이지. 역지사지. 공자의 충과서. 내가 바라는 것처럼 너를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바처럼 그치 너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너의 순수한 어떤 감정이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지. 제시문 라까지 읽고 문제를 1번을 풀어야 되는 게 굉장히 좋아. 왜? 선생님 가나 대 다니까 가나 대 다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라를 진짜까지 읽어야 다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다? 가나 다 라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문제 1번을 풀어라 이런 거야. 라를 한번 봅시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그치? 이 주인공이 이 화자가 막 화가 난 거야. 이 상황이 어떤 거지? 강도가 침입해서 부모님을 해한 거야. 그러니까 막 가만히 있을 수 있니? 막 분노가 일으켜지지. 그는 분노 속에서 강도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기의 폭력적인 어떤 본성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다시 생각한 거야. 어떤 상황에 내가 몰리니까 나도 뭐야? 너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내 맨 밑에 있던 그 감정이 쭉 올라오면서 나도 뭐야? 어떻게 될 수 있어?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치? 그러니 걔도 폭력적일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나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낸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지? 용서까지 한 거지. 좋아. 봅시다. 여기까지가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가 리카온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나도 알아. 너 지금 죽기 싫지. 하지만 나도 내 위에 죽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리카온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 이 제시문 라는 뭐야? 용서까지 하는 거지. 조금 보이니?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보여야 돼. 이 교수님이 이 연대가 왜 대체 이렇게 제심은 점층적으로 간 거 혹시 보이나? 이렇게 되는 게 보이니? 제심은 가, 나, 다, 라라고 하는 거지. 요 상태에서 딱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가는 어떻게 되니? 아이만이 누구를? 유태인을 죽인 거야. 아이만은 뭐만 생각했어? 의무와 책임만. 그치? 그래서 유태인을 전혀 뭐 하지 않았어? 고려하지 않았어. 그래서 폭력이 일어난 거지. 근데 제심은 나는 이제 화자와 누가 나오기 시작하니? 비둘기. 그래서 폭력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비둘기를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의 입장으로만 생각했어? 자신의 입장으로만 생각한 거야. 제심은 다는 누가 나오니? 그치? 어려워 이름도. 아킬레스와 리카온이 나와. 그래서 그치? 아킬레스는 리카온의 입장을 뭐해? 고려해. 근데 뭐가 나와? 폭력이 일어나기는 해.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야? 상대가 전혀 있지 않아. 있는 듯, 비둘기가 있는 듯 하지만 연대 교수님이 생각한 타자에 대한 감정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근데 여기서는 드디어 아킬레우스가 리카온을 그치 바라봐. 그리고 감정을 이해해. 하지만 일반 논인. 그래. 하지만 나도 인간으로서 죽어라고 하는 일반론을 들이대면서 죽임을 당하지, 리카온이. 근데 라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에 있는 그 학자하고, 그치, 살인자가 나오는데, 입장을 뭐 하니? 고려해. 그러면서 뭐를 하지? 용서를 해. 이 제시문 가나 다라가 점층적으로 가서 어디에 가까워져? 연대의 교수님이 얘기한 진정한 공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게 제시문을 배치했다라는 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보여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해서 사회적인 어떤 해가 없어지기 위한
공감에 점점 다 다가서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너희들이 배치했다라는 걸 보여야만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아, 제시문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제시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가나다라가 어때? 확장되는 모습이라고. 이것까지 찾아야 돼. 제시문의 관계까지 찾아야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출제의도 왜 냈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뭐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야? 진정한 공감의 개념을 다시 설정해 보자는 거야. 그래, 나 공감했어. 얘 상대 자체가 없는지, 상대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했는지, 상대가 있고 상대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그치? 상대에 주목했는지 일반론으로 접근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치? 즉 어떤 폭력성 어떤 진정한 어떤 윤리의 실행을 위해서는 뭐야? 공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일까 모르겠다. 선생님 PT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러면 공감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나의 것으로 이해해야 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나의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너희들이 연대에서 해야 될 건 뭐야?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야. 왜 주체라는 말 나왔잖아. 상상이라는 말, 상대에 대한 상상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뭐야? 타자와 나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써준다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 이 관계 형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너희들은 뭐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의 어떤 입장, 생각을 나의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오늘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내가 진정한 공감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체가, 그치? 나 타자의 관계 속에서 주체가 타자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적어도 폭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논제 2번에 준 키워드 3개잖아. 주체, 상상, 폭력. 그래서 딱 들으면 너희들이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되는 거야. 한번 공감의 여부로 갈까? 그치?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점층적이야 라고 하는 거 기억나지? 요것을 한눈으로 보게 너희들한테 만들어줬는데 이런 트레이닝이 거치고 이런 과정이 거치면 너희들이 글을 쓰기 굉장히 좋지. 왜? 논제 1번이 가나 대 다를 가지고 어떤 차이에 주목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왜 라까지 나왔나요? 라가 있어야 다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가를 보면 어때? 공감이 부재. 공감 자체가 공감? 이게 진정한 공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어떤 상대가 부재하겠지. 즉 상대 자체가 없지. 아이만의 대상은 누구였을 뿐이야? 국가였을 뿐이라고. 국가의 명령이고 나의 어떤 책무, 의무였을 뿐이라고. 상대 자체가 없지. 재심은 나는 드디어 누가 나왔어? 비둘기가 나왔어. 상대가 나오기는 했지만 누구의 감정을 중요시 여긴 거야? 화자. 그래서 진정으로 타자 자체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지. 재심은 다는 리카온이 나왔어. 그래서 리카온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입장을 이해했어.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지. 나 아이의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엄마는 여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설득하면서 상대방이 납득은 하는 과정이 있지. 그치? 제시물 나이에서 드디어 이제 연대가 얘기하는 진정한 공감을 다루는 거야. 상대의 감정을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막 나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과정 속에서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구나. 나도 내 마음속에 깊이 어떤 폭력성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상대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전에 것이 뭐라고? 공감 여부지. 공감했는가? 뭐지? 이 상태에서 공감의 단계별 상승으로 갔을 때 요걸 찾아야 돼.
요 파트, 요게까지 나와야 돼. 요렇게까지 나와야 연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가나, 네, 다로 어떻게 묶여질 것인가. 예.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미 그 공감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의 실마리를 갖고 간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재심은 나는 화제의 감정을 투영했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보긴 했지만 상대의 감정을 고려한 게 아니라 화자 자체의 감정을 투영했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타자가 없었어. 결국 뭐야?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어휘를 찾아내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런 어휘를 쓰지 못하더라도 논지에 주목하면 돼. 재심은 다를 보면 어느 정도 교류와 동의가 일어나긴 했으나 한쪽의 설득에 치우쳤지. 그리고 나도 죽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죽어라고 하는 어떤 인류 전체의 일반화 과정 속에서, 그치? 그러니까 너와 나의 개념이 아니야. 너와 나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 너 있긴 하지만 다시 일반화시키는 어떤 전체 인류의 일반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범주를 너무 확대시켜서 결국 마지막 종착지에는 리카운이라고 하는 너가 없어져 버린 거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라이에 비해서 그렇긴 하지만 어때? 상호 교류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니? 그러니까 현강에서 선생님이 너희들의 글을 쓴 걸 보면 굉장히 그 당황스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뭐 비문학이라도 있으면 뭔가를 엎고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문학부터 읽지 마라. 비문학부터 읽어서 뭔가 힌트를 엎고 가라라고 했는데, 가나다라가 다 비문학이 전혀 아니었지. 그러면서 멘붕이었던 문제였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많은 힌트를 준 거라고? 그래서 논제에서 많은 힌트를 준 거야, 사실은. 교수님이 뭐 쓸데없이 논제를 그렇게 길게 가진 않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딱 보고 논제가 만약에 길어진다. 헐. 이러는 거야. 헐. 제시문이 어렵겠구나. 근데 제시문 자체는 굉장히 쉬웠어. 이 말은 뭐야? 제시문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판단, 윤리적인 판단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어때? 상대를 해하거나, 그치, 어떤 갈등이라든가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공감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지. 상상 뒤에 있는 주체 폭력이라는 것을 갖고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했고, 일방적이다, 상호교육. 상상했는지야. 가 자체는 상상 자체가 없지. 왜? 상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선 가다라의 사례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다. 상대가 있긴 있어. 상대의 입장을 상상했어. 그치?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때? 인류 보편적인 걸로 갖고 왔지. 그래서 어쨌든 상상했느냐 안 했느냐로 가는데 안 했어. 했긴 했어. 그럼 요 둘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면 상대 자체에 집중. 너와 나라면 인류 보편적이었어. 이렇게 가면 되고 주체를 한번 볼까? 주체와 타자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는 주체의 대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감은 제로야. 제시문 다는 주체의 대상에 대한 인식 자체는 존재하지. 근데 뭐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에 대한 인식도 있고 있기는 있지만 공감이 일어났어. 인류 보편적인 너와 나로. 근데 폭력 여부로 가는 거야. 이거 자체 가는 논의할 자체가 없지. 그럼 왜 다와 라에 요게 주목해야 돼. 왜 대체 근데 다는 리카운을 죽였고 왜 라는 용서했느냐야.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야. 가나 대 다가 일방적이냐 쌍방향적이냐를 찾았다면 다와 라, 즉 폭력의 다가 오히려 공감은 어느 정도 했는데 왜 대체 폭력이 일어났고 라는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주목하라는 거야. 그치? 요게 바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너희들이 논의할 점이지. 그래서 진정한 공감을 가기 위해 한 어떤 승부수가 과연 무엇이냐야. 그치? 왜냐면 가와 나는 논의할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럼 왜 리카운을 바라본 아킬레우스는 리카운을 죽였을까와
왜 재심을 나는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에 대한 건데 아까 같이 얘기한 것처럼 어때? 이거는 너와 나의 문제로 간다는 거지. 폭력이 소멸됐는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 발생했기 때문에 즉 이해와 용서가 됐는데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너에게 주목했기 때문이겠지. 이해했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야? 전체 주제가 뭐고 재심 간의 관계가 뭐고 문제의식이 뭐고 출제의도가 뭐야.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럼 채워보기로 할까? 지금까지 그냥 쫙 했잖아. 딱 그리고 제일 먼저 논제를 생각을 해. 논제 1번이 뭐야? 공감의 개념을 실마리를 잡아서 가 및 나의 화자와 다의 아킬레우스가 리카온에 대한 그 두드러진 차이가 뭔지를 주목하면서 써라 라고 얘기했고 재심은 나에서는 뭐야? 상상 주체 폭력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가다라의 사례를 들어서 논의하자라고 하면 그치? 그러면 이 주제는 뭐니? 공감이지. 공감을 해야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윤리적인 판단과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더 들어간다면 그랬을 때 진정한 공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겠지. 재심 간의 관계를 보면 이미 여기 준 것처럼 가나 대 다가 나왔고, 그치? 요 상태에서 재심을 논제까지 이까지 간다면 라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요 차이를 찾아야 되고 문제의식은 과연 무엇인가? 뭐가 발생했니? 재심은 가에서 뭐가 발생했어? 아이만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거. 그치? 비둘기를 죽이진 않았지만 진정으로 비둘기를 보호하지는 못했어.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리카온을 죽이게 됐지. 이런 식으로 진정한 공감이 되지 못하면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렇지. 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윤리적인 판단이나 실행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과연 출제의도는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질문이 뭐냐면 뭐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의식과 출제의도의 차이가 뭐예요라고 하면 출발선이 조금 더 문제의식에 주목한다면 종착지까지 가야 되는 게 뭐야? 출제의도. 좀 더 깊이 있게 가야지. 그러면 이제 폭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나왔어. 그러면 출제의도는 뭐니? 진정한 공감을 통해서 폭력을 줄이자는 거야. 진정한 공감을 통해서 폭력을 줄이자는 거야. 진정한 어떤 공감을 통해서 뭐를 줄이자? 폭력을 한번 줄여보자. 근데 너희들이 모를까봐, 개소리할까봐 교수님께서는 이 진정한 공감을 위한 뭘 줬어? 조건을 주신 거야. 어디에? 논제. 다시 한번 외워보자. 타자에 대한 어떤 상태나 감정을 누구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힌트고 이게 종착지고 이거잖아. 그래서 조건 자체가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진정한 공감이고 그럴 때만이 뭐가 줄어든다? 폭력이 줄어든다. 한번 사례 보자. 아이만이 국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를 죽이는 데 가담한 거야? 유태인을 학살하는 데 가담한 거지. 그치?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리카온에 공감은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해는 하긴 했지만 나의 것으로 그리고 너와 나의 문제를 귀결시키지 않으니까 죽인 거지. 그러고 마지막에는 그 연구자, 그 박사가 상대 감정을 내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서 즉 뭐야? 진정한 공감이라는 걸 할 때만이 윤리적 판단과 실행을 함으로써 뭐 폭력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스토리라고. 결국은 이 논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출발과 종착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어. 근데 너희들은 단순하게 뭐 요약하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즉 유형에만 집중하다 보니 물론 유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야.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실 유형 자체가 너희들의 사고야.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추세로는 요약하시오가 1번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1번 문제가 요약하고 비교하시오. 또는 뭐 비교하시오 이 나왔지.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는 뭘 전제로 하지?
요약을 전제로 한다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견해 밝히시오. 이렇게 유형이 나오지 않느니 얘들아. 이게 사실은 이거 자체가 사실은 사고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 이거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니?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만 봐. 이게 힘이야.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기 위해서는 뭐야? 우선 스타트가 상황에 대한 객관성이야.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뭐 비용을 투자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왜? 상황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거든. 그래서 어떤 요약, 객관적인 상황을 봐봐. 그리고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비교, 어떤 분석을 해봐. 그치? 요 상태에서 정말 그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난하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비판과 비난은 다른데,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 사고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계시고 그런 의견들인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그 근거가 맞는지, 적합한지,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비판해보고 너희들의 견해를 해봐.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 봐서 의견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게 유형이고 사실은 이게 사고긴 하는데 너무나 그냥 딱딱 단절된 미시적인 어떤 걸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킬로 가버린 거야. 근데 사실 유형도 사고의 흐름 중에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치? 요약, 비교, 비판, 견해 요것도 놓치면 안 되고 어떤 공감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 하에서의 논의 형식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의 연대에서는 조금 더 너희들한테 논제에서 범위를 줄여주면서 종착지를 알려주는 반면 고대 같은 경우는 이런 범위를 줄여들지 않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직접 정해서 논의해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기는 해. 어쨌든 간에 오늘 1사 연대에서는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지? 진정한 공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야.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는 힘, 고민하는 힘을 길러라. 그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한번 연습해봐. 일주일 동안 우리 오늘 진정한 공감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는가? 선생님도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내 입장만 생각하고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논리로만 너는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이 수업을 마치기로 하자. 오케이. 오늘은 연대를 향해서 달렸고 다음 주에는 뭐에 대해서 예술 파트를 한번 고민을 하면서 예술 안에서 어떤 대학이 어떤 문제를 냈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